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경찰서로 가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고소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관할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할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건 처리 절차가 훨씬 오래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피고소인의 처벌을 위한 고소장은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보다 빠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 또한 절차가 다소 바뀌었습니다. 네,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요,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에 다시 이송됩니다. 예, 이러한 경우 고소사건의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급적 관할 경찰서가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접수된 고소장은 기재된 죄명에 따라 그 사건을 다루는 부서에 배당됩니다. 보통 2, 3일 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고소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형사사법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서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사건의 혐의가 불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아예 송치를 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사건은 대개 고소장이 접수돼서 담당 수사관이 이를 검토한 다음에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 또한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고소장 접수 이후 적어도 한 번은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은 형사사건의 죄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을 이제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구성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 부족한 부분 때문에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거나 아예 고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사기 사건과 같이 빠른 진행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가급적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예,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